은지야, 내일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8년 만에 백화점에 가볼까 생각해. 48세 김민수는 매일 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8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며 외롭게 살아가는 그였죠. 그날도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마감하려던 민수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났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서 다른 남자와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은지의 밝은 미소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은 8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과연 이 가슴 아픈 재회 뒤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수야, 오늘도 수고했어요. 김민수는 매일 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48세의 그는 8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 박은지를 잃은 후 혼자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실종 처리되었지만 민수는 은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수선집 문을 열고 들어온 건물주 김 사장이 말했어요. 민수야, 아직도 젊은데 재혼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주변에 괜찮은 분들도 계시고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은지만이 제 전부였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김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래도 이렇게 혼자 살면 몸이 상할 텐데. 민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민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수선집 문을 열었죠. 동네 사람들이 옷을 가져오면 정성껏 수선해 주었습니다. 바지 단을 줄이고 찢어진 부분을 기워주는 일이 그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지만 민수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민수 씨, 요즘 많이 야위셨네요. 좀 더 챙겨 드세요. 민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식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죠. 실제로 민수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은지가 해주던 따뜻한 밥상이 그리워서 혼자 먹는 음식은 모래 씹는 맛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민수는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시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은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은지야, 오늘도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했어. 너무 보고 싶다.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꿈에 은지가 나타나 말하곤 했어요.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민수는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했죠. 어떤 날은 은지와 함께 살던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민수는 멀리서나마 그 집을 바라보며 옛 추억을 떠올렸어요. 은지와 함께 꾸몄던 작은 정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작은 테라스,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수선집 단골들도 민수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발소 사장이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예전 같지 않아.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야위어 보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체중이 많이 줄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은지와 함께 다니던 곳들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특히 둘이 자주 가던 작은 카페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이 절로 멈춰졌습니다. 카페 사장이 민수를 알아보고 말했어요. 민수 씨, 오랜만이네요. 은지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뭔가 큰 일이 있었나? 요즘 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민수가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별일 아닙니다. 김 사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병원에라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건강을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병원에 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실 민수에게는 건강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수선집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와 함께 모았던 적금도 이미 다 써버렸고 남은 건 몇십만 원뿐이었어요. 그렇게 민수는 8년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은지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은지를 잊을 수 있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민수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말했어요. 은지야, 내일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8년 만에 백화점에 가볼까 생각해. 내가 좋아하던 그곳 말이야. 사진 속 은지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민수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은지가 좋아하던 백화점에 가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수선집 문에 휴무 안내문을 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8년 만에 찾는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백화점 입구에 도착하자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뭘 사볼까요? 은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명품관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매장들과 값비싼 상품들이 즐비했죠. 민수는 주머니 속 얇은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는 은지에게 예쁜 옷 하나라도 사주고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작고 어깨선이 둥글며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온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명품 핸드백 매장에서 한 남성과 함께 가방을 고르고 있는 여성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은지였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살아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손으로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지만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잘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성과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 남성은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부인께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이 가방이 부인께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남성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여보가 최고죠. 마음에 드는 건 뭐든 다 사드릴게요. 은지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민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가 다른 남자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말이죠. 은지의 얼굴에는 8년 전과는 다른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화장도 정교했고 옷차림도 세련되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기둥 뒤로 몸을 숨기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은지는 예전보다 더 예뻐 보였어요. 피부도 좋아졌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매장 직원이 또 말했어요.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신혼 같으세요. 남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8년 정도 됐네요. 처음 만났을 때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은지가 남성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8년 전이면 은지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설마 은지가 살아있으면서 자신을 떠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낡은 청바지와 색바랜 셔츠를 내려다봤어요. 은지 옆에 서 있는 남성의 고급 정장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 남성은 은지에게 끝없이 다정했고 은지도 그에게 의존하는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은지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나 같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자 민수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보석 매장에서 은지는 반지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 남성이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은지가 기뻐하며 답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러워요. 남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이 은지에게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했어요. 비싼 보석도, 명품 가방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도 모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매장을 나서자 민수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주차장에서 은지와 그 남성이 고급 승용차에 타는 모습을 봤어요. 민수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은지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다른 남자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8년간 품고 살았던 그리움과 사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지가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은지의 영정사진을 한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살아있구나.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왜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은 거니? 사진 속 은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소주를 마시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은지가 일부러 자신을 떠난 건 아닐까? 가난한 자신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와 행복해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 민수는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혹시 은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명품관을 돌아다니며 은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은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은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헛된 희망이었어요. 일주일 후 민수는 또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요.
저녁 시간쯤 은지와 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남성이 은지에게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대요. 은지가 박수를 치며 답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수는 그 남성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라는 것을 알았어요. 비싼 옷차림과 고급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반면 자신은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은지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민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나을 거야. 나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들어보니 그 남성은 장 회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은지는 그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유럽 출장을 가야 하는데 함께 갈까요? 은지가 기뻐하며 답했어요. 정말요? 함께 갈 수 있어요? 장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과 함께라면 출장도 즐거운 여행이 될 거예요. 민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은지에게 유럽 여행은커녕 제대로 된 외식 한번 사주기도 어려운 처지였어요.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민수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들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은지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었고 그녀의 표정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은지가 자신을 알아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지가 자신을 보고 놀라거나 당황할까봐 두려웠어요. 아니면 모른 척할까봐 더욱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는 거울 앞에 섰어요. 8년간 혼자 살면서 야위어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변변한 옷 한 벌 없었어요. 은지 옆에 서 있던 그 남성과 비교하니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은지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다음 날 수선집에서 일을 하는데 김 사장이 찾아왔어요. 민수야, 요즘 정말 이상해. 뭔가 있으면 말해봐.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김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사장은 민수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다시 백화점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은지를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은지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백화점 근처를 지나다니며 은지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소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은지가 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은지의 표정과 다정한 그 남자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지의 행복을 방해하면 안 돼. 내가 나타나면 은지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그 남자가 은지를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을 거고. 하지만 동시에 은지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매일 밤 은지의 모습이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어요. 만약 자신이 돈이 많았다면 은지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선집 수입으로는 겨우 생활비만 충당할 수 있었고
은지에게 줄 수 있는 건 사랑뿐이었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은지를 찾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은지의 행복을 우선시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민수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은지의 모습이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래도 민수는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은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가끔 백화점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은지를 찾았지만 쉽게 만날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건물주 김 사장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은지를 본 충격과 그녀가 다른 남자와 행복해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수선집에 오는 단골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많이 야위셨네요. 요즘 밥은 드세요?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네,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밤마다 소주를 마시며 은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어요. 은지야, 내가 행복하면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민수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갔어요. 체중은 계속 줄어들었고 얼굴은 더욱 야위어 갔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까지 뒤척이는 일이 많았어요. 가끔씩 가슴에 통증이 오기도 했지만 민수는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뭔가 큰 일이 있었나? 내가 이상해. 혹시 병원에 가봤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별일 아닙니다. 김 사장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사장은 민수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민수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어요. 손도 떨리기 시작했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수선 일을 하다가도 자꾸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바늘에 실을 꿰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직선으로 박음질을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발소 사장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무 말랐어.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민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여름이라 입맛이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은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입맛이 없어서 억지로 몇 숟갈 떠먹고는 그만두곤 했습니다. 술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그마저도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속이 쓰리고 아팠어요. 2달째 민수는 가끔 백화점 근처를 지나가곤 했어요. 혹시나 해서 은지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라도 그녀를 보면 마음이 더 아파질 것 같아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은지와 그 남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해 보였고 은지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은지의 얼굴에는 건강한 윤기가 흘렀고 옷차림도 더욱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다졌습니다. 은지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하지만 그때 은지가 갑자기 민수가 있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급히 몸을 숨겼지만 은지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는데 은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장 회장이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자리를 급히 떠났어요. 혹시 은지가 자신을 알아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달째 수선집 매출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집중하지 못해서 일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옷을 수선하다가 실수를 하는 일이 많아졌고 손님들이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손님은 바지 길이를 잘못 줄였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한계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이래서는 안 돼.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은지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4달째 민수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어요. 은지와의 추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라도 은지를 만나고 싶었지만 술에 취해야만 잠들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몸무게는 더욱 줄어들어 옷이 헐렁해졌고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었어요. 손님들이 민수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민수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민수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달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많이 아파 보여요. 뭔가 큰 일이라도 있었나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48세밖에 안 됐는데도 60대처럼 보일 정도로 늙어 보였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정수리 부분이 훤히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6달째 민수는 거의 해골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체중이 20kg 가까이 빠져서 옷이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도 휘청거렸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김 사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병원에 가야 해. 이렇게 계속 지내면 큰일 난다고. 민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시간 날 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사라질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민수는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8년 전 은지와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건강했고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병들고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체념하고 있었어요. 은지가 행복하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혼자였고 은지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이제는 수선집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언젠가는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같은 시간 고급 아파트에서 은지는 간병인 이숙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숙자가 말했어요. 부인,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은지는 머리를 감싸며 답했습니다.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왠지 그리워져요. 이숙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또 두통이 있으세요? 최 원장님께 말씀드릴까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최근 자꾸 낯선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따뜻한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남자의 모습들이었어요. 그 기억들은 너무나 생생해서 단순한 꿈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장 회장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은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괜찮았어요. 당신은 어떠셨어요? 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바빴지만 괜찮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어디 아파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은지는 장 회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어요. 며칠 전 백화점에서 본 그 남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사람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장 회장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최 원장님께 진료를 받아보는 게 어때요? 은지가 답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꿈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을 은지야라고 부르며 웃고 있는 모습, 함께 밥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남자는 장 회장과는 전혀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고 부유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 같았어요. 은지는 꿈에서 깨어나 이숙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자꾸 모르는 사람이 꿈에 나와요. 이숙자가 물었어요. 어떤 사람인데요? 은지가 답했습니다. 젊은 남자인데 저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이숙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예전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최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하지만 은지는 그 꿈들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도 매우 진실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은지는 장 회장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어떤 장소가 낯익게 느껴졌어요. 여기 전에 와본 것 같은데요.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언제요? 기억나세요? 은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이곳에 와본 기억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었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은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어깨가 둥그란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은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을 보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지? 장 회장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은지가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커피가 좀 뜨거워서요. 하지만 계속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은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걸이와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은지는 이숙자에게 말했어요. 오늘 백화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를 보는데 왠지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숙자가 물었습니다. 누구였는데요? 은지가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지는 더욱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손을 잡고 백화점을 걸어 다니는 꿈이었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 남자가 말했어요.
은지야,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은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꿈속에서 두 사람은 작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비록 넓지 않은 집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그 남자를 위해 요리를 해주고 그 남자는 은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둘 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은지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지? 저 사람은 누구일까? 분명히 중요한 사람인데. 며칠 동안 은지는 그 꿈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집에서 함께 살던 기억, 그 남자가 자신을 위해 요리해주던 모습, 함께 웃으며 대화하던 순간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은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기억들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꿈일까? 하지만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어서 거짓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억들 속에서 은지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에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장 회장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장 회장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은지는 혼자서 그 기억들과 싸우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 꿈이 반복되면서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그 남자의 얼굴도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은지는 혼자 그 백화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숙자에게 말했어요. 저 혼자 좀 나가볼게요. 답답해서요. 이숙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부인, 혼자 나가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은지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가까운 곳이니까 금방 돌아올게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은지는 명품관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왜 자꾸 이곳에 오고 싶을까? 분명히 이곳과 관련된 중요한 기억이 있을 텐데.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얼마 전에 봤던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봤었는데. 그때 갑자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키가 크지 않고 어깨가 둥그란 남자가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달리 그 남자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느려졌고 전체적으로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은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야. 6개월 전에 봤던 그 사람.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이야. 꿈에서 봤던 그 사람이 맞아.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은지는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한 번에 돌아왔어요. 민수 씨야, 분명 내 남편 민수 씨야. 은지는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결혼했었구나. 민수 씨가 내 남편이었어.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함께 살던 작은 집, 민수가 수선집을 운영하던 모습, 둘이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8년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의 기억까지도 모두 떠올랐습니다. 차에 치여 의식을 잃었던 순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혼란스러운 기억, 그리고 기억을 모두 잃었던 그 시간들이 모두 되돌아왔어요.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민수 씨를 두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다니. 민수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사라졌지만 은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8년 전 교통사고 이후의 기억이 조금씩 되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던 것, 장 회장이 자신을 돌봐주며 치료해 준 것, 그리고 지금까지 그와 함께 살아온 8년간의 시간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장 회장은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이 혼자였고 의지할 곳이 없었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은 지금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이숙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숙자 씨, 제가 지금 백화점에 있는데 좀 이상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숙자가 놀란 목소리로 답했어요. 부인,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은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동시에 장 회장에 대한 미안함도 컸어요. 8년 동안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장 회장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은지는 장 회장에게 말하지 못하고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장 회장은 8년 동안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사람이었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진짜 남편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했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숙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은지가 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혼자 있고 싶어요. 이숙자는 걱정스럽지만 은지의 방을 나갔습니다. 은지는 혼자 남아서 계속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민수를 생각했어요. 민수의 야위어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8년 동안 자신이 죽은 줄 알고 혼자 살아온 민수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편안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컸어요. 민수는 혼자 고생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다른 남자와 풍요롭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은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장 회장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모른 척 살아가야 할까?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했어요. 매일 밤 민수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숙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부인,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에 대한 기억이 모두 돌아온 이상 장 회장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장 회장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은지는 결심을 했습니다. 회장님, 할 말이 있어요. 장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했던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어요. 장 회장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했었다고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8년 전 사고 이후로 기억을 잃었었는데 최근에 모든 게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김민수라는 분이고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장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8년은 뭐였나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회장님께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때 저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기억했어요. 제 진짜 남편을. 장 회장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그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은지가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저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봤는데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아마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돌아가실 건가요? 은지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야 해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장 회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8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꿈은 아니었잖아요. 은지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회장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말이에요. 장 회장이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으니까 이해해요. 당신의 행복이 저에게도 중요해요. 다음 날 은지는 민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민수가 운영하던 수선집 위치를 찾아갔어요. 다행히 수선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8년 동안 다른 남자와 살았던 자신을 민수가 용서해 줄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수 씨. 민수는 바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은지의 모습을 보고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은지야, 너 왜 여기에? 민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은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8년 전과 비교해서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중이 많이 줄어서 옷이 몸에 맞지 않았고 얼굴은 깊게 패여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기억을 잃었었어. 8년 전 사고 이후로.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라고? 기억을 잃었다고?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어. 하지만 최근에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 사실은 6개월 전 백화점에서 당신을 봤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부끄럽고 무서웠어. 그 사람과의 안락한 삶이 편했고 민수는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은지가 계속 울며 말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을 못 잤어. 양심의 가책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 진정한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 돈이나 편안함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민수는 은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은지야, 다 이해해. 내가 기억을 잃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하지만 은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민수 씨,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6개월 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는데도 편안한 삶을 택했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민수가 은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은지가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은지는 민수의 야위어진 몸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정말 미안해. 민수가 답했어요. 아니야. 당신이 행복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혼자서 어떻게 견뎠어? 민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당신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 희망으로 버텼지. 은지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민수는 홀로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은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8년간 그리워했던 아내가 눈앞에 서 있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나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서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은지야, 다 이해해. 내가 기억을 잃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는 당신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모른 척했어. 정말 미안해. 민수가 은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8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분은 어떻게 됐어? 은지가 답했어요. 모든 걸 말했어. 회장님도 이해해 주셨어. 정말 좋은 분이야. 8년 동안 나를 정성껏 돌봐주셨거든.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분께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겠네. 은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화나지 않아?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왜 화나겠어? 당신이 행복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분이 널 잘 보살펴 주신 거잖아. 은지는 민수의 너그러움에 더욱 감동했어요. 8년 동안 혼자 고생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용서해 주기까지 하는 민수가 고마웠습니다. 그때 수선집 문이 열리며 김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 이분은 누구신가?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제 아내 은지입니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김 사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정말 다행이야. 민수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요즘 많이 아파서 걱정했는데 이제 괜찮겠네. 은지가 깊이 인사하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남편이 신세를 많이 졌겠네요. 김 사장이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민수는 정말 좋은 친구야. 이제 다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다음 날 장 회장이 수선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장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회장님, 8년 동안 은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분이시군요. 민수가 깊이 인사하며 답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해야죠. 은지를 그렇게 잘 보살펴 주셔서. 장 회장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가 행복하면 저도 기뻐요. 잘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것 받아주세요. 장 회장은 봉투 하나를 민수에게 건넸어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장 회장이 답했어요. 은지 씨가 8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선집도 다시 정비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은지도 나와서 장 회장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장 회장이 은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것만이 제 바람이에요. 장 회장이 떠나고 나서 민수와 은지는 함께 수선집을 정리했습니다. 은지가 말했어요. 이제 다시 가난해져도 상관없어. 민수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민수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장 회장이 준 돈으로 민수는 수선집을 새롭게 단장했어요. 새로운 재봉틀도 사고 가게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은지도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옷을 수선하면 은지가 단추를 달고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둘이 함께 일하니 능률도 오르고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은지가 말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민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자.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은지의 귀환을 축하해 주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이제 건강해 보이니까 마음이 놓여요. 이발소 사장도 축하했어요. 이제 민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네. 정말 잘 됐어. 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달 후 민수와 은지는 리마인드 웨딩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김 사장, 그리고 뜻밖의 장 회장까지 참석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장 회장이 축사를 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기억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행복하세요. 민수와 은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절대 헤어지지 말자. 결혼식 후 둘은 작은 허니문을 떠났어요.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을 장 회장의 도움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은지가 말했어요. 8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지만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보자. 민수가 답했어요. 잃어버린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 그게 더 중요해.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수선집에서 함께 일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지는 수선 일 외에도 동네 사람들의 옷을 디자인해주는 일도 시작했어요. 8년 동안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도 건강을 되찾았어요. 은지가 돌아온 후 식욕도 되찾았고 체중도 다시 늘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어요.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고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수와 은지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고 두 사람은 지금도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 회장도 가끔 수선집을 찾아와서 안부를 묻곤 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민수는 기다림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과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